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이번 유튜브 방송 주제는 치포 동맹이 몰고 올 파장, 그리고 이 파장에 따른 변동성을 이기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하락을 조금 적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또 치포 동맹에 대한 파장, 이런 내용들이 또 지수의 변동성을 저는 또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법에 대한 내용들이 긴급 통과가 됐었죠. 7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64대 34로 통과됐습니다. 주요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국은 밝히고 있고, 이 반도체법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 돈으로 70조 원대, 약 71조 원이 되겠죠. 보조금 지원과 그리고 4년간 25%의 세금 공제, 약 31.5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또 중국을 압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파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해서 사실 대가라기보다는 반도체 어떤 치포 동맹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대가는 중국의 향후 10년간 생산시설을 신설 확장을 못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술이 뒤처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나노 이하 칩을 생산할 수 없다. 라는 내용들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미국 상무장관이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밝히면서 8월 중으로 국내 한국에 대해서 지금 회신을 해달라, 동맹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일러시에 22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TSMC는 애리조나에 한 15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안하고 수저 쪽에 낸더 플렉시하고 테스터 내지는 패키징 쪽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 쪽에 D램 생산 시설이 아주 대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쪽에 낸더 플래시 생산 시설, 옛날에 인텔을 10조 원 주고 인수를 했죠. 따라서 이제 낸더 플래시하고 D램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만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해, 난징, 시안, 청두 이쪽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쪽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우리는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D램 반도체의 매출이 전체 그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럼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치포 동맹에 대해서 일본하고 대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오히려 이제 지금 대만은 중국하고 지금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사실 일본은 소재 쪽만 강하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60%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중국 현재 메모리 공장 운영하고 있고, 대만,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담을 안고 가고 있고, 참여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ASML이 반도체 노광 장비라든지 이쪽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빅4라고 하는데, 이 빅4가 한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ASML이나 근데 일본 소재 업체들 뭐 작년부터 이제 우리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받지 않을 경우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이라든지 반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일각에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D램은 한국, 미국이 90%, 낸드 플래시는 한미 1위 90%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해서 상당히 어떤 강압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회신을 해달라라는 내용 할 건지 말 건지 제가 정책의 당국자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좀 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방중을 하게 됩니다. 박진 외무부 장관이 거기 가서 이제 일단은 국위 우선을 해서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결정된 바 없고 그다음 중국 쪽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어떤 관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드린 상태인데 그럼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우리는 관건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을 택하기에는 이번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18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SK 하이닉스 중국 우시공장 EUV 전환으로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했거든요. 아까 이제 28나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간 신규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고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경우 미 상무장관의 금지 품목이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무장관이 금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장을 지금 앞에도 여기에도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장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마 중국의 반도체 공급 문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영역은 다릅니다만 현대차라든지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대규모 투자가 미국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아마 지속적으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아마 설득을 하면서 이번 문제를 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풀지 못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간의 어떤 향후 10년간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최첨단 EUV 장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쪽에서 첨단 제품들을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올 11월 달이죠. 약간 이제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정치 쪽에서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8월 달 치포 동맹에 대한 어떤 결정 시간이 다가갈수록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한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환 시트 국가를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훼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7월 15일 날 정시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450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 현재 저는 보고 있고 적어도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 정도 되면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치포 동맹이 동맹 참여에 대한 어떤 결정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와 중기 전략을 저는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와 중기 전략을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조합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단기 전략으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기 전략으로는 이익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 업종들 그리고 시장이 본격 회복될 때 반등이 빠를 성장주 저점 공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거래량,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추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이동평균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제 경험상 저도 정시 경험이 지금 전문가만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갔습니다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이 없으면은 사실상 시장 자체가 움직이질 않죠. 종목 자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될 때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감소될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증가되면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 종목의 큰 흐름들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대 양봉 속에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의 양봉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눌림목이 또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요런 쪽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래량을 활용한 검색식 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을 활용한 검색식 작성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수급단타 이렇게 이제 해봤거든요. 이게 수급은 뭐냐면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가? 많이 들어오면은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활발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래량을 자동차에 비교를 하면서 자동차 토크라고 봐요. 토크는 팍 치고 나가는 힘이죠. 요게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 팍 치고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침에 30분 정도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30분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침 수급 단타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경매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30분은 화르가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요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거래량을 활용한 검색식 작성의 기본은 뭐냐면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되는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색식을 작성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되고 만약에 이제 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전일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적절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 내지는 완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 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검색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봉 발생은 뭡니까? 음봉 발생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여기에서 양봉이 발생한 종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을 작성을 하고요.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상한가 갔던 메가 MD입니다. 이게 상한가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메가 MD의 모습을 보면 동그라미 있는 데서 보면은 동그라미 신호, 이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점증을 했죠. 거래량이 증가됐는데,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뭔가 시세가 딱 눌러져 있다가 뭔가 액션이 있었다. 액션이 1, 2, 3, 1, 2, 3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1, 2, 3가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금일 보시면은 상한가 진입이 들어갔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죠. 그래서 요 거래량, 그러니까 시세가 없다가 거래가 터지는 시점, 요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 요걸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대성산업, 삼성현택, 진흥생명과 플레이그램, 저거 이제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그램, 넥슨게임즈, 넥스트칩, EV 첨단 소재, 자이언트 스텝, G2파워, 애니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영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보시면은 YBM넷이 금출시에 마이너스 0.73에서 금출이 됐습니다. YBM넷. 그러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대성산업, 삼성, 엠텍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 올라오고 되죠. 개장적 수급단타 조건 검색식에서 메가MD 0%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9시 15분이네요. 검출된 시간이. 자, 메가MD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YBM넷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략 검색식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2.70% 정도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 자, 메가MD 같은 경우는 지금 1.21, 0% 정도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이 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영상까지 빠르게 가면 YBM넷은 지금 한 4.67 정도까지 올라왔고 메가MD는 1.5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YBM넷은 9%, 10%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메가MD는 3.73%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더 뒤로 빠르게 돌려봅니다. 자, YBM넷은 10%, 11% 정도까지 올라왔고 메가MD는 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플레이그램하고 삼성엠텍하고 대성산업 이런 것들은 약간 상승률이 좀 떨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자, 쭉 한번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BM넷 10%, 메가MD 5.9 요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약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가죠. YBM넷은 수익률이 15%대까지 올라갑니다. 메가MD는 수익률 8.6%,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제가 그 수익률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아침에 한 30분 정도 아까 이제 거래량 분석이라든지 요런 이제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돌렸을 경우에 아침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만 간단하게 빠르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 3, 4 항목인데, 거래량 황금 맥점 검색기. 요건 뭐냐면 아까 그 메가MD나 요런 종목군들 아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는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대 항목, 단기 매매를 하거나 눌림목을 보거나 요런 쪽에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 검색기는 뭐냐면은 스윙 투자나 그 다음에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인데 요것도 역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식을 활용하는 방법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특강을 상당히 이제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30분 투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확보하고 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강한 종목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소외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종목을 어떻게 선침매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 유튜브 회원님들한테 깜짝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회원 특가로 해서 66만원에 단타고수 만들기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여러분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7월 30일 저녁 7시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파트너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색식 세종이라든지 VOD 다시 보기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지급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칩포 동맹에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저는 7월 15일이 대저점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칩포 동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1월 달 정도가 돼야 될 것이다. 약간 이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기 전략, 중기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 단기로는 어떻게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 중기적으로는 이익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 업종, 시장이 본격 회복될 때 반등이 빠를 성장률을 저점 공략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